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한 사람의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했습니다.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의 형사재판 5건을 두고 모두 무죄라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변호했던 사건입니다. 검증 없는 측근 인사, 이해충돌 논란, 그리고 헌법까지 부정하는 발언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직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뉴데일리는 법조계 대통령 호위무사 출신 기관장 임명 때부터 예견. 국가기관이 대통령 전용 로펌 전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26년간 판사로 일하다가 201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 현동일의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의혹, 위증교사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천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그런 그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인 2025년 7월 차관급 정무직인 법제처장에 임명됩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 전반을 총괄하고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가 있는 대통령,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 아닙니까? 조 처장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두고 공개적으로 변론에 나선 것입니다.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수장이 말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4년 연임제 개헌 문제를 물었습니다. 개헌안을 내더라도 이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 처장은 헌법에 따르면 그렇다면서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연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이 헌법 규정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마저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2025년 10월 26일 성명을 통해 조 처장이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법제처장을 하루빨리 그만두고 대통령 곁에 가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더욱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의 분점처럼 보입니다. 국민 세금이 사실상 대통령의 변호사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해석을 왜곡하기 위한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호위무사 노릇을 했던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찰 때부터 예정됐던 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지는 법제처장이 사실상 국감에서 자신이 변호했던 형사 피고인을 변론한 셈입니다. 국가기관장들이 대통령 변호에 나서 로펌 행세를 하면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두고 유무죄를 묻는 질문엔 답변을 회피했어야 했다며 매우 적절치 못한 처사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논란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5년 7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1기 내각 인선을 진행하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확한 인사배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도덕성 자질 논란이 제기된 다수 후보자들이 지명되었음에도 제도적 제동 없이 임명이 강행되거나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입니다.
그는 차명 부동산 보유, 세금 회피, 대출 알선 의혹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지만 대통령실은 해명 없이 지명을 강행했습니다. 여론 악화로 2025년 6월 13일 결국 지명이 철회되었지만 검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광수 후보자가 바로 민정수석 후보자였다는 점입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핵심 직책입니다. 검증 책임자가 스스로 검증되지 않은 채 지명된 것은 인사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결함이었습니다. 경실련은 2025년 6월 17일 강훈식 비서실장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대통령실은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에너지경제신문은 논란의 연속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체계 도마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과거 계엄 찬성 발언 등 극우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2025년 3월 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의회의 다수당 횡포에 한거한 비민주적 저항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0년 7월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조금 지독한 빨갱이와 그냥 빨갱이의 느낌이 든다고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김정은 수준이라고 폄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통합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야당을 빨갱이로 지칭했던 인물이었다니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25년 7월 23일 한국일보는 청년 정치인들이 출연한 이슈 전파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딴 인사 논란을 다뤘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하면서 강 후보자는 벌써 부처 업무보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여가부는 후보자에 대한 불법적 업무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대통령 면담까지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마인드뉴스는 이재명 대통령 논란 인사, 전략적 선택이었기를이라는 칼럼을 통해 거대로펌 김앤장 소속 봉욱 변호사의 민정수석 임명을 지적했습니다. 김앤장은 한국 최대 로펌으로서 사법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와의 연관성,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 의혹의 배후로 김앤장이 지목된 점은 지지자들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한 전력을 가진 인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신임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최동석 교수가 2025년 6월 27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라며 극단적인 찬양성 발언을 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최 처장은 과거 유튜브나 칼럼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 등 전임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공개 비판해온 전력 때문에 충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최우선이어야 함에도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언행을 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일 전한길뉴스는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의 측근 인사 및 이해충돌 논란, 초전부터 여론 문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남편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 의혹이 재점화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에 방역 최전선에서 활동한 코로나 사령탑이라 평가받았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김경수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적 제거용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경실련은 청문회 과정에서는 재산 증식, 탈세, 위장 전입, 병역 회피, 논문 표절, 이해충돌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이나 검증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고 여론 악화에도 대부분의 인사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은 논란 확산에 대응해 인사검증 절차 보완을 공식화했습니다.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위원회 가동 및 검증 항목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2025년 6월 18일 공직선거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1심,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중지된 대북 송금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이 받던 형사재판 5건은 전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검찰을 정권의 흥신소로 사유화했던 공범으로서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는 이유는 본인들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리며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사법개혁에 발목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국가기관이 대통령 개인의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했다.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취임사에서 통합을 5번이나 언급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측근 중심의 인사와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모두 위기의식이 부족해 불안하다며 지지층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 정상화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화는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해야 한다. 인사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개혁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대통령 1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준이 작동하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민주적 국정 운영의 첫걸음을 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뉴데일리가 보도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모두 무죄 발언과 개헌 연임 관련 발언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경실련이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복합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인사 기준이나 검증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되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계엄 찬성 야당, 빨갱이 발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 봉욱 민정수석의 김앤장 출신 논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하늘이 낸 사람 발언,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주식 의혹,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드루킹 사건 유죄 판결,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해충돌. 이 모든 것이 2025년 6월 이후 불과 4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법조계는 이재명 정부 들어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호위무사 노릇을 했던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찰 때부터 예정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기관장들이 대통령 변호에 나서 로펌 행세를 하면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공직자의 중립성이 파괴되며 국가기관이 한 사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정 정상화일까요? 아니면 정상의 비정상화일까요? 국민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